내용적인 부분을 좀 빠르게 훑었는데 그 외에 부가적으로 저희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은 상식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북두칠성이 뭔지 사전적 의미를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위키백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북두칠성은 자미원에 속하는 동양의 별자리로 큰 곰자리의 꼬리와 엉덩이 부분에 7개의 빛나는 별을 말한다. 그 모양은 말 단위 양을 재는 북자 모양과 닮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한 말 두 말 할 때 이제 말 두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두는 북쪽의 북자라는 의미며 남두 육성에 대응된다. 칠성은 7개 별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자 모양의 별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남두 육성이라는 거, 저희는 북두 칠성만 잘 알고 있는데 사실 남두 육성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냐면 28수주를 하면 각항정방 신미기 두우여허 위실박 할 때 그 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두자고 거기 나오는 두자가 그 남두에 해당하는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남두도 이렇게 북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요거는 별 6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 북두는 7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도서 같은 거 보면 남두신명, 북두신명이 있어서 북쪽과 남쪽에서 인간에게 이제 기lum을 뭐 이렇게 해주신다, 그런 전설도 좀 전해져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두도 꼭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방금 북두칠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사진으로 밤하늘을 이렇게 계속 찍어서 빨리 돌려보면 하나의 중심축을 기점으로 별들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별 같은 경우는 쭉 돌다 보면은 이 수평선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북두칠성 같은 경우는 북극성과 북두칠성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이쪽에서 도니까 밤하늘에서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사지사철을. 그래서 이렇게 돈다라고 해서 요만큼이 이제 중앙이 되는 중국,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데서 28숙이 각 계절에 따라서 춘분전, 추분점에 나누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여기가 북극성이다, 요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밤하늘에서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이제 촬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천문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태을 천문도라고 하는 그 옛날부터 우리한테 전해져 내려오는 천문도입니다. 이게 자세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보면 이렇게 원이 하나가 있고요, 2개가 있고 3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원은 여기 북극성이 중앙에 있고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쯤에 북두칠성이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도는 이 원을 자미원이라고 해서 황제가 거하시는 곳, 천상계에 옥황상제님이 거하시는 곳이겠죠. 자미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중간 원이 그 태양이 도는 궤도, 그 다음에 달이 도는 궤도입니다. 1월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도는 요 가운데를 태미원이라고 합니다. 태미원이라고 해서 천상계에서 이제 고위 관료들이 그 거하시는 곳이 이제 태미원이 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원은 28수의 별들이 도는 이제 천지의 가장 큰 원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거하는 곳이다라고 천시원입니다. 그래서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 이 3가지 원으로 나누어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을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자미원입니다. 북두칠성이 도는 원이 자미원이 되고, 상대님이 거하시니까 중앙에 있는 상대님을 보좌해서 다른 모든 별들의 운행을 이제 돌리게 되는 그런 이치를 가지신 별이 북두칠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조금 더 크니까 보이실래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게 북두칠성입니다. 여기가 북두칠성이고 요 원이 요 가운데 있는 점이 이제 북극성이 됩니다. 북극성이 5개의 별로 이렇게 태일천문도에서는 이어서 그 중앙에 있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별이 북극성이라 이르고, 그 북두칠성이 이렇게 이루어서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이 원을 자미원을 이뤄서 수호하는, 북극성을 수호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북두칠성을 다시 한 번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요게 이제 북두칠성입니다. 그 바로 위에 이제 태을, 천을 이렇게 있고요. 요쯤에 이제
북극성이 있습니다. 별이 몇 개인지 이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고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돼 있어서 북두칠성이다라고 이름 붙여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칠성열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칠성열애를 형상화해 놓은 불교 불화인데 불화를 보통 탱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학사 삼각사에 있는 칠성탱화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흰 소가 끄는 수레에 앉아 계신 분, 이분이 이제 뭐 하늘 최고이신 하늘님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명호는 칠성광열애, 칠성에서 가장 빛나는 이제 광자를 이어서 칠성광열애라고 되어 있고, 칠성광열애를 보좌하는 이쪽에 3분, 이쪽에 7분이 이제 칠성열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부에 계신 이 양쪽 2분이 이제 1호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청문도를 보시면 중앙에 북극성, 그 다음에 북두칠성이 돌고, 그 다음 큰 원은 이제 1월이 돌고, 여기 추분점이 생기면서 천문도로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하늘의 별자리를 담당하는 신명들이 계셔서 인간사에 복을 주신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종교에서 이걸 연구 많이 하는 게 있는데 그냥 요 화면만 캡처해 왔습니다. 요거를 좀 집어야 되는데 그래도 출처는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증산도에서 만든 상생방송에서 이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그림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것보다 이 좌보우필 북두 구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7개 북극성이 있고 7개의 북두칠성이 있고, 이제 작게 보이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작게 보이는 2개의 별에서 북두구신이다, 부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요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저희 진경에 보면 칠성주가 처음에는 좌보우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도주님께서 그것을 떼시고 이제 그렇게 주문을 변경하게 되시고, 이 특징은 여기 보십시오. 탐남, 검은,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 우리 칠성경이랑 좀 다르죠? 대개 탐남, 문곡, 검은, 녹존, 염정, 무곡, 파군. 저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부천상님께서 이 칠성의 이 위치를 바꾸신 겁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그걸로 보면은 내각 개편이 되겠죠. 그래서 요 북극성하고 요 북두칠성이 그리는 이 중앙을 우리나라로 보면 청와대라고 해야 될까요? 자미원을 청와대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이제 최고위에 계신 이제 장관급의 순찰을 바꾸신 게 우리 상제님의 어떤 일이 되시겠죠. 그래서 역할과 이거에 따라서 천지를 이제 임의로 하시는 상제님이신 거를 한 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7분의 신명을 이제 또 불화로 그려놓은 그런 거라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탐낭성군, 검은성군, 여기 녹존성군, 문곡성군, 염정성군, 그리고 무곡성군, 이제 파군성군, 이렇게 동자들을 거느리고 이 정사를 보시는 그런 모습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정리를 하자면 1성은 자손에게 만가지 덕과 복을 주시는 분이고, 2성은 장애와 재난을 없애주시는 분, 3성은 일체 업장을 소멸해 주시고, 4성은 바라는 바를 이루게 해주시고, 5성은 100가지 장애를 없게 해주시고, 6성은 복덕을 내려주시고, 7성은 수명, 질병,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이 칠성에 잘 빌어야 기형아도 나오지 않고 사람이 가면서 어떤 병도 걸리지 않고, 이런 신앙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줌을 이렇게 하니까 업장도 금세 소멸이 될 거고, 우리한테 올 아군들도 다 사라질 거고, 복만 많이 오겠죠. 그래서 칠성주를 한자 정성을 다해서 외우면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문이다 정도를 한 번 더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향력이 미친다, 저희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종교적인 얘기로만 늘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상제님께서 그 과학이 발달하면 태극의 진리를 이제 현창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년 전 자료인데 기억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실 겁니다. 북두칠성에서부터 막대한 에너지가 실제로 우리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극한 에너지를 지닌 우주선이 북두칠성 근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100여 년 만에 규명했습니다. 이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과학자 125명으로 구성된 국제 공동 연구팀은 2008년부터 5년 동안
72개의 우주선을 관측한 결과 19개의 우주선이 큰 곰자리의 북두칠성 근처에서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선은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모든 입자를 뜻하며 이 가운데 일부는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에너지인 극한 에너지를 지닙니다. 지난 1912년 극한 에너지를 지닌 우주선의 존재가 처음 알려졌지만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 지구로 오는지는 100년 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지구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되었고,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지 몰랐다는 거죠. 결국은 사람의 삶 속에서 매일 우리가 햇빛을 받는 것도 에너지인데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가 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 나중에 과학이 발달돼서 살펴보니까 북극성이더라, 북두칠성이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북두칠성에 잘 빌면 좋은 에너지를 잘 받고 잘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럼 어떻게 비는 게 최고 잘 비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최고 잘 비는 건지 상대님께서 칠성이라는 주문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실제적으로 미치고 있는 그 별의 기운이니까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받아서 나도 좀 잘 살아보자, 이런 의지가 드시는 분들은 칠성주를 외우실 때 한 번 더 한자 정성을 들여 외우시면 좋은 덕화를 받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칠성주에 대한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